은퇴하고 나서 연금만 잘 받으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거 통장 하나 잘못 굴리면 건보료가 확 올라가서 내가 모은 돈이 새는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이게 걱정돼서 밤낮 안 가리고 연구하고 공부했고요. 덕분에 이렇게 금융자격증도 획득하고 현재는 금융권에 취업해 투자자문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박인 거는 뭔지 아세요? 제가 밤낮을 설쳐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낸 것이 이 연금저축이랑 IS를 순서만 잘 잡아도 세금 부담, 건보료 부담을 줄이면서 현금 흐름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은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 굴리는 법, 그리고 ISA 활용 법칙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세 혜택 최대로 받는 건 물론 건보료 폭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재테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 상담 신청은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왜 60대에게 연금저축 계좌가 젊은 사람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보통 20대나 30대들은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40년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60대인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고 5년만 유지하면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나이 조건은 충족하셨으니 딱 5년만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1억으로 11억 9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금리로 1억에서 1억 9천만 원 만들 때 이렇게 해서 1억으로 11억 9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금융 자격증이네요. 남들은 벌써 자산 불리고 있는데 내 돈만 통장에서 멈춰있지는 않나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전혀 모르시겠지요.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투자는 타이밍보다 시스템이에요. 저희 투자자문이 AI로 분석해 여러분들께 직접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립니다. 투자자산 전문가의 글로벌 전략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신청은 010-3405-0969로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1년에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라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얼마를 돌려주나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79만 2천 원, 많게는 9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걸 수익률로 따지면 앉아서 13.2%에서 16.5%를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어떤 은행 예금이 어떤 우량주가 넣자마자 16% 확정 수익을 주나요? 없습니다. 60대 분들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때 이 계좌는 세금을 깎아주는 동시에 내 돈을 안전하게 불려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상담 전화 오셔서 팀장님, 그래도 5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2026년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60세는 예전에 60세가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청년 노년기의 시작입니다. 이 긴 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과 5년 뒤부터 따박따박 나오는 절세 혜택과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ISA 계좌는 또 어때요?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60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일반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이자소득세 15.4%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하지만 ISA 안에서 굴리면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 이자를 나라의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내 주머니에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60대에게 이 계좌들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60대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똑똑하게 내 돈을 지켜야 해요.
자, 그럼 60대 이상을 위한 연금저축과 ISA의 놀라운 비밀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넣으면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상담하신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수입도 예전 같지 않은데 세금 혜택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세금과 온전히 안녕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도 세금이 붙고, 혹시라도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셔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갈 세금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탄조끼가 되어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6년 현재 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50만 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무려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600만 원에 16.5%면 얼마예요? 바로 99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느껴지시나요? 내가 내 돈 600만 원을 은행 예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연금저축 통장으로만 옮겨놨을 뿐인데, 나라에서 노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하며 99만 원을 보너스로 입금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수익률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환산하면 세전 이자율이 거의 20%에 육박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어떤 은행이 60대에게 이런 이자를 줍니까? 오직 연금저축계좌만이 줄 수 있는 확정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5년 유지 조건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팀장님, 60세에 가입하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걸 시작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65세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30년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분들의 기대 수명은 90세를 훌쩍 넘어요. 65세부터 90세까지 무려 2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달 10만원, 20만원이 있고 없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게다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산이 과세이연이라는 마법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나라에서 즉시 15.4% 세금을 떼어가죠.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는 그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에 합쳐져서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5년, 10년 쌓이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또 하나, 60대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꿀팁이 있어요. 만약 5년 뒤에 연금으로 찾으실 때 세금이 걱정되시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요. 내가 처음에 16.5%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낼 때 5.5%만 내면 되니까, 또는 3.3%만 내면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차익만큼 벌고 시작하는 셈이죠. 심지어 내가 5년을 못 채우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 마세요. 연금저축계좌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내가 모은 자산과 세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민폐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가장 멋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60대는 투자를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완성하고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젊은 애들은 30년 뒤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5년 뒤에 확실한 보너스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누가 더 유리해요? 저는 단연코 60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사야 안전하게 내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작정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이 내용까지 아셔야 여러분들의 연금저축이 진짜 완성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진짜 중요한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뒤에서 제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연금저축계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짝꿍인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끔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팀장님, S&P 500이랑 ETF 그리고 이런 절세계좌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하시나요? 이제 다 압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같은 주제를 계속
언급할까요? 그건 이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기 때문이에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도 무너지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같은 튼튼한 지수와 이런 절세 계좌라는 기초가 완벽하게 다져져야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의 노후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연금저축, ISA, IRP까지 이 절세 계좌들이 우리 노후에는 꼭 필요한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60대에게 ISA 계좌가 왜 신이 내린 통장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ISA는 쉽게 말해서 세금 안 떼는 장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떼어가죠. 100만 원 이자를 받아도 내 손엔 84만 6천 원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ISA라는 장바구니에 담아서 굴리면 거기서 나온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60대 분들은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신데 400만 원이 정말 큰 혜택이에요. 여기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3년을 묶어둬야 한다는데 내 나이에 3년 뒤를 어떻게 알아? 라는 걱정인데요. 여러분들 3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정말 금방 갑니다. 우리가 손주 재롱 보고 친구들 만나고 등산 몇 번 다녀오면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3년은 최소 유지 기간일 뿐이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3년 뒤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때 찾으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더 굴리시면 됩니다. 특히 60대에게 ISA가 무선 무기가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연금저축 계좌와의 연결 때문인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ISA를 3년 동안 굴리고 나서 해지할 때 그 돈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때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또 줍니다.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줘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ISA에서 3천만 원을 모아서 연금저축으로 옮긴다고 칩시다. 그럼 옮긴 돈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는 거예요. 원래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에 이 300만 원이 더해져서 그해 무려 9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60대 분들이 이 전략을 쓰면 은퇴 후에 내야 할 세금에 거의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고급 전략이에요. 팀장님, 그럼 ISA 안에서 60대인 저는 뭘 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역시나 S&P 500 ETF와 배당주 ETF를 추천해 드려요. 60대에게 가장 위험한 건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큰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S&P 500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3년을 버티면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여러분의 자산은 그 어떤 예금보다 튼튼하게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들 60대는 투자를 멈출 때가 아니라 세금을 피해 내 돈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때입니다.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두 개의 통장을 잘 연결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면 절세 계좌의 필요성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이 계좌를 운영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대에게 왜 연금저축과 ISA가 필요한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죠. 팀장님, 다 좋은데 S&P 500이니 ETF니 하는 거 60대가 넘는 내가 하기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지수 투자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건 S&P 500이야말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지켜줄 가장 크고 단단한 항공모함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배는 파도에 쉽게 뒤집히지만 항공모함은 흔들림이 있어도 절대 침몰하지 않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항공모함에 올라탔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중간에 내리지 않고 목적지인 풍요로운 노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60대 투자자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함정들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수익을 내야 해 라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고 하는 근거 없는 테마주나 코인 혹은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성 정보에 소중한 퇴직금을 쏟아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에서 빨리와 많이가 붙으면 그건 대부분 독약입니다.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지키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ISA 안에서 S&P 500과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으는 게 느려 보일지 몰라도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그 어떤 투자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자산이 불어납니다. 조급함이 들 때마다 제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이죠. 팀장님, 내가 주식해서 배당금을 좀 받거나 이자 좀 받으면 아들 밑에 들어가 있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걱정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ISA와 연금저축계좌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훌륭한 탈출구입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합산소득 산정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중에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인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내가 직접 넣은 연금저축은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내 아까운 돈을 세금과 건보료로 다 뺏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상담 주셨던 68세 김선 선생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계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때문에 아들 밑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제가 딱 3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첫 번째, ISA를 개설해서 비과세 한도까지 자금을 옮겼고요.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만큼 돈을 넣으셨습니다. 세 번째, IRP를 추가로 개설하시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또 더 받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번째, 나머지는 배당이 잘 나오는 우량 ETF에 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저희 고객 김 선생님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당당하게 유지하면서도 매년 연말정산으로 148만 원의 보너스를 챙기고 계십니다. 게다가 배당금까지 재투자되면서 자산은 예금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60대는 투자를 겁낼 나이가 아니라 제도라는 칼을 가장 날카롭게 갈아서 써야 할 나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에 얼마를 먼저 넣어야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60대 이상을 위한 절세계좌 우선순위 총정리와 함께 당장 오늘 오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지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계좌 개설과 입금입니다. 팀장님, ISA랑 연금저축 중에 뭐가 먼저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연금저축을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5년 유지라는 시간의 벽을 빨리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켜거나 영업점 가서 계좌를 만드세요. 그리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초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대 99만 원이라는 확실한 현금을 돌려받으시면서 기분 좋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를 통한 목돈의 대피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묶여있는 돈이 있다면 그중 일부를 ISA로 옮기세요.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옮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S&P 500 ETF나 배당주를 사두시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나라에 떼어내줄 세금을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어요. 3년만 지나면 이 비과세 혜택의 무서움을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ISA 만기자금의 연금저축 이전 전략입니다. 이게 60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3년 뒤 ISA가 만기되면
그 목돈을 찾아서 다시 연금저축으로 옮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옮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ISA에서 3천만 원을 옮기면 그 해에 300만 원을 더 공제받는 겁니다. 원래 한도 600만 원에 300만 원이 더해져 총 9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IRP 활용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언급하면 영상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IRP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이렇게 계좌들을 연결해서 굴리면 60대라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속도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60대는 투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고 나라가 주는 혜택을 가장 영리하게 챙겨야 할 골든타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늦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2026년 현재의 법과 제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너무 따뜻한 보금이 되어주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다가옵니다. 자, 연금저축 IS를 만들었지만 나는 어떤 종목을 고를지 모르겠다. 나는 감정적으로 투자해서 항상 투자 실패만 해왔다. 투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산은 꽤 들고 있는데 어떻게 불릴지 모르겠다. 건보료 세금 폭탄이 두렵다. 무턱대고 시작하기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투자자문 자문계약으로 높은 운용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으니 위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재 이렇게 1억 원으로 꾸준히 투자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재테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수 있는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